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한지 PD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4와 Z 플립4가 공개되었고 누구나 삼성 디지털 프라자를 비롯한 오프라인 가전 매장에서 직접 만져보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Z 폴드2와 Z 폴드3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3년간 메인폰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번에 나온 Z 폴드4와 Z 플립4가 어떨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공개 다음날 바로 달려가서 만져봤어요. 구매 선택에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폴더블 스마트폰 3년 찐 사용자의 첫인상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내용은 Z 폴드4와 Z 플립4 모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접히는 부분의 주름입니다. 폴더블 스마트폰의 주름은 실사용하면 생각보다 빨리 적응하고 사용할 때 딱히 신경 쓰지 않는 요소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각적으로나 손끝의 촉각이 거슬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눈으로 보는 것은 정면에서 보면 표시가 안 나니까 괜찮은데 화면을 터치할 때 손끝에 닿는 굴곡진 느낌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Z 폴드4와 Z 플립4를 손에 들고 가장 먼저 주름을 살펴봤는데 언뜻 눈으로 봤을 때는 전작과 별 차이가 없이 대각선 방향에서 보거나 빛에 따라서 주름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손끝으로 화면을 터치하면서 주름이 있는 부분을 만져보니까 주름의 굴곡이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면 이전에 폴더블 스마트폰 사용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확실하게 체감할 거고 처음 접하는 분들도 거부감이 생기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음은 Z 폴드4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고 Z 플립4로 넘어갈게요. Z 폴드3에서 처음 적용되었지만 아쉬움이 있었던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습니다. UDC는 메인 디스플레이를 100% 온전하게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흰색 등 밝은 색에서 여전히 잘 표시가 나지만 어두운 색에서는 표시가 별로 안 나고 전체적으로 이전보다는 좋아졌어요.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보면 UDC가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면 조금 표시가 나는데 이런저런 사용을 하면서 전체 화면을 크게 보면 괜찮습니다. 얼마나 좋아졌는지 Z 폴드3와 함께 놓고 비교하면 가장 표시가 많이 나는 흰색에서도 차이가 분명히 나요. 영상을 틀어놓고 계속해서 비교를 하면 왼쪽의 Z 폴드4 UDC가 오른쪽의 Z 폴드3 UDC보다 표시가 덜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혹시 모를 오해 방지를 위해서 위치를 바꿔서 한 번 더 비교했어요. 이번에는 왼쪽이 Z 폴드3고 오른쪽이 Z 폴드4인데 Z 폴드3가 표시가 더 잘 납니다. 갤럭시 Z 폴드4는 263g으로 271g의 Z 폴드3와 비교하면 8g이 줄었는데 수치상 차이보다는 조금 더 가볍게 느껴집니다. Z 폴드3를 들고 있다가 내려놓고 Z 폴드4를 들어보면 차이가 분명히 체감이 되거든요. 물론 비교군 없이 Z 폴드4를 들어보면 그냥 무겁습니다. 저는 3년간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무감각해져서 Z 폴드4를 들고 셀피 촬영을 해보면 그럭저럭인데 평소 셀피 촬영을 많이 하면서 Z 폴드4 구매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꼭 충분히 셀피 촬영을 해보고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그립감은 가로가 넓어진 커버 디스플레이와 함께 이야기할게요. Z 폴드3에서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커버 디스플레이의 가로폭이 좁은 편이어서 쿼티 자판 사용 시에 불편함이 있다는 것인데 Z 폴드4는 스마트폰 자체의 가로 길이를 동일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힌지 구조 개선으로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더 확보해서 가로가 넓어졌어요. 쿼티 자판을 켜두고 보면 Z 폴드4가 Z 폴드3보다 키 하나하나의 크기가 미세하지만 조금씩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Z 폴드3를 한 손으로 잡아보고 이어서 Z 폴드4를 잡아보면 그립감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 Z 폴드4의 외장형으로 지원하는 S펜 필기감은 Z 폴드3와 차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한데 노트 시리즈나 S22 울트라, 겔탭의 S펜 필기감보다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한 느낌이 강한 편인 아이패드 애플 펜슬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이 조금 더 있어요. Z 폴드4는 Z 폴드3와 비교해서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비가 세로가 조금 줄어들고 가로가 조금 늘어난 형태인데 잠깐 사용해본 경험으로는 뭐가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직접 구매한 Z 폴드4를 받아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Z 폴드4에서 그 밖에 후면 카메라가 Z 폴드3에 비해서 조금 더 커졌고 메인 디스플레이 사용 시 아래쪽에 들어가는 태스크바는 제법 편해서 Z 폴드3에도 얼른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더라고요. Z 폴드4 이야기를 끝내고 Z 플립4로 넘어가기 전에 세 가지 기본 색상 팬텀 블랙, 베이지, 그레이 그린을 동시에 보겠습니다. 저는 베이지가 가장 좋더라고요. 분위기를 바꿔서 갤럭시 Z 플립4 이야기입니다. Z 플립4는 외형적으로 Z 플립3와 큰 차이가 없고 이미 익숙한 디자인이지만 여전히 예뻐요. 프레임과 힌지가 동일한 색상으로 깔맞춤해서 유광으로 반짝이는 포인트도 괜찮습니다. 네 가지 기본 색상을 동시에 보고 있으면 다 잘 나와서 하나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사전 예약이 시작되면 블루로 주문을 할 거예요. Z 플립4에서 외형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Z 플립3와 비교해서 힌지가 줄어든 모습입니다. 너무 뚫어져라 보지 않아도 구분될 정도로 힌지의 두께가 얇아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가 조금 더 튀어나온 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았지만 Z 플립 4를 Z 플립 3와 비교해서 외형적으로 구분지는 핵심적인 요소가 힌지와 카메라가 되겠더라고요. 이어서 갤럭시 Z 플립 4를 펼쳐서 보면 Z 플립 3와 비교해서 베젤이 아주 약간 얇아졌습니다. Z 플립 3와 함께 봐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정도는 아닌데 디스플레이 크기를 유지하면서 베젤과 힌지를 얇게 만들어서 전체적인 크기가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무게는 187g으로 Z 플립 3 대비 4g이 오히려 늘어났는데 배터리를 3300mAh에서 3700mAh로 늘린 것을 생각하면 증가폭이 양호합니다. Z 플립 4를 들고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펼쳤다 접었다를 반복하면서 들고 있어 보면 무게에 대한 부담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면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여러 번 해보면 금방 적응됩니다. Z 플립 4 역시 펼쳤다 접었다 하는 게 불편함을 주는 점은 없어요. 갤럭시 Z 플립 4는 많이 사용하는 바형 스마트폰보다는 세로가 더 긴 22:9 화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체험존에서 직접 만져보면서 거부감이 없는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조금 길쭉하긴 하지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 이야기는 체험존을 떠나려고 하는데 직원분이 케이스를 열심히 세팅해서 영상에 쭉 담은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콜라보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의 케이스를 내놓은 게 인상적인데 특히 Z 폴드 4 케이스 중에 필요한 요소를 끼웠다 뺐다 하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중 춘식이 디자인이 들어간 Z 플립 4 케이스 액세서리가 보여서 무조건 사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 체험존에 달려가서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폴더블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 꼼꼼하게 살펴본 첫인상을 전달했습니다. 퍼포먼스, 스로틀링, 발열, 카메라, 멀티태스킹 사용성 등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분석해야 하는 것들은 직접 구매한 제품이 도착하면 하나하나 영상에 담아서 업로드 할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 가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면 괜찮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영상도 제법 볼만합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리고 뭐 영상 보기 싫으신 분들은 뭐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누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영상 두 개 중에 하나는 보고 가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